네, 반갑습니다.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자, 트렌드 선점. 네,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 섹터가 삼성전자에서도 메타버스 사업에 이제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어제 오늘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또 지난주, 지지난주 시장이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좀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조정이 썼을 때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최근에 상장했던 맥스트라는 종목이 정말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새롭게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일부 종목들이 아주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원래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려다가 메타버스 그 다음 섹터를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돼가지고요.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미리 좀 섹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다음으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섹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20분에서 30분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달릴까 말까 방송 출연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고고쇼 3시 40분에 출연하고 있고, 또 엠비엔골드 사이트를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마감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오늘 제가 방송에서 어떤 종목들을 소개해드렸는지 한번 짚어드리고, 또 제가 새롭게 보고 있는 섹터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종목은 보령제약이라는 종목을,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한 종목을 가져왔어요. 제가 최근에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좀 비교적 추천을 좀 덜 했는데, 오랜만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시 한번 충분히 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끝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눈여겨보자라는 관점에서 가져왔고요. 일단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 초고령 사회의 가장 대표 종목입니다. 그래서 UN 고령 인구 비율이 인구 대비 7%면은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면은 초고령 사회,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우리는 2000년도에 이제 고령화 사회 진입한 지 17년 만에 고령 사회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2025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3년 반 정도 뒤에는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부 OECD 국가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또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 관련된 어떤 수혜 섹터들을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된다. 그 중에서 우리가 치매치료제 관련 종목들을 늘 관심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렸던 종목 라파스가, 이걸 제가 한번 4월달에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최근에 이제 지난달에도 소개해드렸었는데, 정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오늘도 9.34%까지 상승이 나와주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거의 지금 50% 가까이 좀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요거의 후속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파스의 후속주 보령제약, 얘 같은 경우는 이제 63년도에 설립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의약품 개발을 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고, 전문 의약품 부분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국내 제약바이오사 중에서요, 시장 점유율로만 놓고 봤을 때 시장 점유율 10위 기업입니다. 굉장히 업력이 오래된 기업이고요. 시장 점유율 10위,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 다 통틀어서. 그리고 항암제 부분에서는 판매 1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 약품이 갤포스는 아실 거예요. 여기가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뒷받침되는 종목인데,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갤포스가, 위정약 갤포스가 46년, 이게 갤포스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출시한 지 46년이 됐고, 중국에도 출시했는데 벌써 12년째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에서 갤포스 판매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안정적인 캐시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카나부입니다. 카나부. 이게 지금 2011년도에 국산 신약 15호로 고혈압 치료제 카나부 개발에 성공했는데, 고혈압 치료제예요. 근데 이제 지난해만 1000억대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이 카나부
하나로만. 근데 이제 최근에는 고혈압뿐만 아니라 뇌졸중 그리고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에도 효과를 확인했다라는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카나브를 중심으로 만성 질환 치료제에 대한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내 제약사 중에 이제 실적이 뒷받침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국내 제약 바이오 12업체고 항암제 관련해서는 1위 업체고 갤포스와 위장약 갤포스와 또 그리고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로 이 두 가지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 묶여요. 그래서 스페인 제약사가 도입한 아플라딘 아플라딘 치료제,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아플라딘이 코로나19의 어떤 효능, 치료제의 어떤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글로벌 임상 3상을 돌입했어요. 근데 이제 국내 판권을 보령제약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플라딘이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에 이어서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됐을 때는 보령제약이 가장 강력하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뭐 덱사메타손이나 뭐 렘데시비르가 승인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렇다 할 확실한 치료제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뭐 백신도 나오긴 했지만은 사실 백신과 이제 치료제가 나와줘야 확실하게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될 텐데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까지는 이게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로 쓰였던 약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안정성은 좀 확보가 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근데 비임상 실험, 원숭이로 한 실험에서 렘데시비르보다 비슷하거나 또는 그거보다 우월하는 항바이러스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플라딘은 임상 3상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임상 3상에 성공했을 때 폭발적인 상승량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아까 제가 라파스가 이제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려서 거의 50%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라파스와 함께 아이고 이렇게 키보드가 왜 이래? 잠시만요. 다시 라파스와 함께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도네페질 치매 치료제 패치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도네페질은 지금 FDA에서 승인된 치매 치료제 물질이 한 4가지 약물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도네페질이 거의 절대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 치료제 시장에서 일단 시장 점유율 자체가 73.6%를 차지하고 있고요. 마이크로 니들, 라파스의 마이크로 니들을 기반으로 한 도네페질 패치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보령제약과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네페질의 특성상 1상만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패치제는 바로 제품화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임상 1상만 성공하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서 보령제약이 가뜩이나 안정적인 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도네페질 패치제에 대한 실적까지 더해진다고 했을 때는 보령제약이 실적적인 부분 또 그리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까지 충분한 종목이라고 판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 한번 봐볼게요. 라파스의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파스와 함께 치매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다른 제약바이오주모들 대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 왔고요. 오늘 좀 의미있는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 딱 이제 한 121선 위로 좀 안착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바로 직접 이제 박스권이 상단 부분까지 1차 목표가를 제가 이제 설정을 해드렸고, 최근에 4월달에 한번 조정이 나와줬던 부분들은 유증 관련해서 악재가 한번 도출이 돼서 한번 크게 한번 흔들렸지만, 이 부분은 사실상 이제 규모 자체가 굉장히 뭐 1000억 정도 규모였고요. 이 시총이 1조가 넘는 기업인데 1000억 정도 규모의 유증이 나왔었지만, 뭐 또 R&D 투자와 또 그리고 이 항암제 치료제 개발에 더욱더 지금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기 위해서 유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악재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해소가 됐습니다. 4월달에 그랬고 이제 벌써 5, 6, 7, 8 거의 4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렀던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마치고 바닥에서 이제 저점을 좀 다지고 있는 구간에서 오늘 좀 의미 있는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121선 위로 안착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직전 고점 라인대였던 2만원 라인대 1차 목표가 돌파 시에 22,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자회사 상장 기대감도 남아있는데요. 일단 뭐 그런 여러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세이트리온 그룹주가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그 수급이 중소형 제약바이 종목으로 수급이 확산될 가능성, 수급이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령제약을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종목은요.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예,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공정 증착 장비 업체이고요. 그리고 주요 고객사가 SK 하이닉스, 삼성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전공정 증착 장비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와 SK 하이닉스가 주 고객사다. 근데 반도체 제조 장비 전공정 증착 장비인 SG CVD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디램,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라인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장비를 개발해서 제품군을 굉장히 다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성 엔지니어링의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어질 수 있는 거고, 2021년도 기준으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어떤 투자가 본격적으로 재개됐다는 것도, 그리고 국내 해외 업체들의 납품이 이젠 서서히 또 코로나가 이제 조금 이제 팬데믹 사태가 좀 완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빠른 속도로 납품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어떤 실적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태양광 사업에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웨이퍼를 원료로 한 태양광 사업을 진출했는데, 태양 장비에서도 이제 국내외 고객사양 수주를 이제 꾸준히 이제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부진했던 좀 실적에서 벗어나서 주력인 어떤 반도체 디스플레이 향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최근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외국인 수급이, 또 기관 수급이 유입되면서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었지만 그 수급 자체가 중소형 IT 또 장비 관련 종목으로 이동됐을 때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두 번째 종목으로 반도체 장비 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차트 한번 봐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부품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딱 하나 찍어드린다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ISC라는 종목을 IT에서 얘 하나 딱 보라고 말씀드려서 그때 부품 관련해서 ISC 한 종목 소개해드렸었는데, 유튜브 보시거나 지난 방송 보시면 아실 겁니다. 딱 한 종목 한 종목 찍어드렸었는데 꾸준히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오늘도 4% 이상의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거의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한 11% 이상의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얘는 테스트 소켓, 반도체 빅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소켓 관련해서 소모성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 세계시장 점유율 1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이제 반도체 소재로서 반도체 장비는 주성 엔지니어링 요 종목 한번 참고하시면서 관심 종목에 한번 편입해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종목은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K 메타버스 듣고 계신가요? 네, 듣고 계신 분들 한번 1번 한번 눌러볼까요? 네,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듣고 있다 1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듣고 있죠? 자, 일단 K 메타버스 연합군 삼성전자가 이제 합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어제 오늘 상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던 건데, 여기 이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기업들이 지난달 말 기준에서 202곳이나 돼요. 거기에서 이제 삼성전자, 신한은행, 국민은행, SM엔터테인먼트 여기 나와 있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수많은 202곳 중에 삼성전자, 신한은행, 국민은행, SM엔터테인먼트, 메가스터디, 제일교회, 제일기획 등등등등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거기에 202곳 중에 삼성전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옥석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와서 또 숨어있는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을 찾기보다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섹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현명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섹터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 K 메타버스 연합군은 지금 202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 그냥 하나가 그냥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뿐인데도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이거 한번 봐볼게요. 한국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CBDC 모의 시험에서는 참여한 업체가 딱 지금 두 곳입니다. 원래는 카카오가 최종 사업자, 정확히 말하면은 그라운드 X,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인 그라운드 X가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도 같이 합류를 한다라고 했죠. 여기 마우스로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 X가, 마우스가 이렇게 느리지? 네.
그라운드 X가 한국은행에서 지금 CBDC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에 참여했는데 삼성도 지금 참여할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202곳 202개, 거의 200개 넘는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CBDC 관련해서 참여한 기업은 딱 두 곳이에요. 카카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정확히 말하면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그룹에서 이거를 들어간 겁니다. 삼성그룹.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 SDS, 그리고 삼성전자의 자회사들. 아이고, 마우스가 이상합니다. 삼성 SDS, 삼성전자, 삼성 자회사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메타버스는 이 삼성전자가 얼라이언스에 포함됐다라는 이슈는 좀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그 수급 자체, 근데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폭을 반납한 종목들도 많은데, 그 수급이 저는 CBDC 쪽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늘 CBDC는 예전부터, 올해 상반기, 작년에도 아무도 CBDC에서 강조하지 않을 때 제가 앞으로 디지털 화폐 안에서 우리가 CBDC 관련 섹터를 끊임없이 관심있게 봐야 되고, 중국은 이미 가장 크게 속도를 내고 있고, 지난해부터 대규모 공개 시험을 이미 끝냈고요. 올해 시범 발행을 할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속도를 내니까 미국은 당연히 제로파월 연준 의장도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해서 또 발언이 나왔고, 빠른 속도로 추진한다고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간에 이젠 신화폐 전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이 왜 이렇게 서두르냐면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디지털 화폐를, 지금은 이제 달러가 우리 기축통화잖아요. 근데 이제 디지털 화폐에서는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하기 위해서, 그거를 빨리 조속히 선점하기 위해서 중국이 지금 정말 발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그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을 더욱더 키워가지고 전세계 이제 위안화가 전세계 이제 기축통화로 선점하기 위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G2 국가 그렇게 나서는데 그 일부 외 국가들이 주변 국가들이 속도를 안 낼 수가 없는 겁니다. G2에서 디지털 화폐 도입을 서두르면은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나마 일본과 우리나라가 보수적이었었는데, 일본 또한 지금 이제 일본 내 대기업 30기업과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엄청 빨리 속도를 내고 있어요. 거기에 참여한 기업이 네이버 라인도 참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라인이 일본에 지금 이제 디지털 화폐 도입 CBDC 사업에 지금 진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카카오가 이제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과 손잡고 디지털 화폐 사업을 진출하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거기에 이제 휴대폰에 디지털 화폐를 결제할 수 있는 거, 디지털 화폐가 우리 모바일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오프라인 인터넷이 안 되는 공간에서도 디지털 화폐로 결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런 실험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카카오와 삼성전자까지 한국은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CBDC 사업에 돌입했다라고 한다는 거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히려 메타버스는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안에 삼성전자가 포함된 것 뿐인데, 너무 과도하게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 상승폭을 어느 정도 반납하고, 그 이후에 이제 종목 옥석 가리기를 진행해야 되는 건데, CBDC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그래서 딱 카카오와 삼성전자만 또 CBDC 사업, 또 그리고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어떤 이게 화폐 개혁과 또 화폐 전쟁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CBDC 관련해서는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메타버스가 한번 세게 상승이 나왔고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다라면은 그 수급이 메타버스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CBDC 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항상 이제 요 관련 종목들을 늘 소개를 해드렸어요. KCT, 한네트, 이게 한국컴퓨터 지주, 한국컴퓨터 그룹 안에 있는 KCT, 한네트, 네, 그리고 뭐 로지시스, KCS, 이거 제가 테마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게 원래 예전에는 CBDC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으로 또 이제 부각이 되면서 어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라든지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라든지 또 아니면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CBDC 관련된 발언이 나왔을 때마다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와줬던 종목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들이에요. 근데 이 종목들의 문제는 제가 테마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지금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 CBDC 사업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된 상황에서 우리가 AT&T 업체들이 이제 CBDC 전자화폐 관련 종목들로 묶이면서 AT&T 종목들이 이제 상승이 나왔던 거잖아요. KCT 같은 경우는 금융 특수단말 제조를 그러니까 AT&T를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얘가 제조. 한네트가 그 현금 자동화 지급기 사업을 하는 거고, 이 관련된 사업을 하는 애들이고요. 로지시스가 유지 보수하는 애들이고, 유지하는 애들이고, 그리고 KCS 같은 경우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들이에요. 시스템 솔루션. 네. 그리고 한국컴퓨터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 이 생산 서비스, 예, 서비스를 하는 애들, 그리고 EMS 사업을 하는 애들인데, 근데 이제 그동안은 이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갔다면은 앞으로 이제 CBDC 관련해서는 딱 정해졌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그리고 또 이제 뭐 카카오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요 종목들이 물론 테마적으로 같이 올라가겠지만 예전만큼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 종목들은 이제 앞으로 신규 매수의 관점은 자제하시고요. 예. 그럼 우리는 이제 보안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된다. 어차피 보안이라는 거는, 예. 보안이라는 거는 사실상 메타버스의 끝도, 네, 메타버스가 이제 4차 산업의 이제 가장 꽃인데, 4차 산업의 마지막은 제가 항상 보안이 피날레를 장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플라잉 카든, 네, 플라잉 카든, 뭐 자율주행이던, 뭐 언택트, 뭐 온라인 수업이든 재택근무든 뭐 자율주행이든 뭐 AI,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죠. 메타버스, 플라잉카, 뭐 AI, 뭐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예, 드론, AI 산업, 뭐 모든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4차 산업의 모든 게 메타버스도 당연하고요. 이게 결국엔 다 이제 보안이 마지막에 이제 가장 대미를 장식하고 보안이 안 묶인 데가 없다. 뭐 스마트카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 뭐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뭐 우주항공도 마찬가지고 모든 어떤 4차 산업의 모든 끝은 보안이 우리가 항상 관심을 둬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CBD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한국컴퓨터 지주 관련된 이 계열사 KCD, 한네트, 로지시스, KCS, 한국컴퓨터가 아니라 오히려 K사인이 지금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왜 이렇게 안 넘어가지? 네. 보안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로 K사인. 얘는 이제 뭐냐면 DB 암호화 부분에서 1위 기업입니다. 비인가자에 의한 데이터가 오용을 방지하고 만약에 이게 유출이 된다. 뭐 디지털 화폐든 뭐든 간에 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2차 피해를 낮추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DB 암호화 부분에서 국내 1위 기업이 K사인이고 얘네가 이제 왜 CBDC로 엮였냐면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보안을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 삼성전자의 그 암호화폐 전자지갑에 들어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암호화폐 전자지갑 기술을 가지고 그 전자지갑에 들어가는 보안 솔루션 블록체인 솔루션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 부분 때문에 K사인이 CBDC 관련 종목으로 묶여있고 예전에 제가 이 종목으로도 수익을 정말 많이 챙겨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K사인이 그렇게 묶여있기도 하고 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 융합 보안 관련 솔루션 융합 보안 융합 보안 관리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술력 때문에 얘가 CBDC 관련 종목으로 묶여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주목해야 돼. 지금 현재 시간에서도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빠지면서 지금 시간에서도 K사인이 3.36%까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K사인이 일단은 최근에 CBDC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럼 우리가 K사인 외에도 우리가 보안 관련 종목들도 같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어제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SGA 자회사인 SGA 솔루션주를 우리가 좀 관심을 두고 봐야 됩니다. 일단 SGA 같은 경우는 어제도 소개해드렸다시피 중소 아까 잠깐 K사인 차트를 안 보여드렸네요. K사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그 방송에서 한번 소개해드렸고, 무료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고, 이때도 한번 폭발적으로 급등 나왔을 때도 K사인이 가장 대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서도 K사인이 가장 강력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 지금 시간에서도 3%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보안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로 SGA, 이거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SGA 솔루션즈. 예, 모회사가 SGA, 자회사가 SGA 솔루션즈. 둘 다 시스템 보안 솔루션 제공 업체입니다. SGA 같은 경우는 중소 SI 시스템 통합 업체고요. 그리고 바이러스 백신, 서버 보안, 서버 보안,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그래서 통합 보안 솔루션 제공 업체다. SGA 같은 경우 적으면서 말씀드릴게요. SGA 같은 경우는 통합 보안 솔루션 업체고요. SGA 솔루션즈는 자회사고, 얘는 아까 여기 보이죠? 통합 보안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보안 담당하고 있는데 약간 영역이 다른데, 얘는 이제 SGA 같은 경우는 이제 모회사고 관련해서 이제 어떤 이제 뭐 시스템 구축, 통합 보안 솔루션과 어떤 이제 그런 솔루션 그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데 조금 더 이제 그 영업하는 게 SGA고, 어떤 이제 보안 관련된 그 솔루션 관련돼서는 SGA가 담당하고 있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가 SGA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 통합,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SGA. 그래서 둘 다 보안을 이제 중점으로 서버 보안, 바이러스 백신, 네트워크 보안, 통합 보안 솔루션은 이제 맞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SGA,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는 SGA 솔루션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기업도 이제 CBDC 관련 종목으로 묶여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그 CBDC에서 삼성전자가 들어간 게 아니고 삼성그룹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삼성 SDS도 참여를 하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2017년부터 진행해왔던 18개 국내 은행이 공동으로 진행한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최종 사업자로 삼성 SDS가 주관사로 사업자로 삼성 SDS가 선정됐고요. 삼성 SDS가 선정됐고, 거기에 이제 참여한 기업이 SGA 솔루션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S와 삼성전자, 삼성전자 자회사들이, 삼성그룹 자회사들이 이번에 CBDC 사업에 카카오와 같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SGA 솔루션즈가 또 SGA와 SGA 솔루션즈가 이제 관련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는 SGA 같은 경우는 또 공정경제 3법 관련해서 중소 SI 시스템 통합업체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정책 수혜주로도 맞물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떤 국가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그리고 독과점 관련해서 그걸 철폐하기 위해서 이 규제를 강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대표적인 수혜주다. 그래서 그 발언이 나왔을 때도 SJ는 바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아마 6월 15일인가 6월 17일 정도에 아마 바로 상한가를 들어갔던 종목도 SJ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봐보시고요. 앞으로 제가 중장기적으로 가장 대장이 될 수 있는 건 제가 드림 시큐리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어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 얘는 이제 블록체인과 양자 암호, 이게 이 시장이 구조예요. 그래서 아까 K사인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전자지갑과 뭐 그걸로 이제 스마트 시티 구축 관련해서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드림 시큐리티는 블록체인 플러스 양자 암호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8개 은행 공동으로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삼성 SDS가 최종 사업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파트너사, 삼성 SDS의 파트너사가 바로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참여한 데가 이제 SGA 솔루션즈고요. 근데 SGA 솔루션즈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얘가 이제 평상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없어요. 뭐 이날도 7억 터지고, 어제 같은 경우도 5억 터지고요. 그리고 어제는 50% 터졌구나. 어제 50% 터졌고, 요날 같은 경우는 6억 터지고, 그러니까 거래가치가 많은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은, SGA는 아까 같이 또 움직이기도 하고, 또 이제 공정경제 3법 관련해서 이건 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이렇게 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고,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그거 외에도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본인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에 들어가는 그 QR 있죠? QR코드 보안 솔루션도 드림 시큐리티가 제공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카카오에 관련된 모든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데가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CBDC 사업에
아까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200개 넘는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 K 메타버스 연합군에 2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참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이 CBDC 관련해서는 지금 참여하는 업체가 딱 카카오와 삼성그룹 이 두 기업, 크게 보면 이 두 기업만, 예, 카카오와 이 삼성그룹 이 두 기업만 참여했는데, 그럼 이 드림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카카오의 어떤 보안 솔루션을 다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삼성 SDS와도 이제 파트너사입니다. 그리고 은행 공동으로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CBDC 관련해서 CBDC 관련해서는 이 두 기업이 참여했는데, 이 두 기업 다 보안 인증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드림시큐리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드림시큐리티가 K사인에 못지않은 강력한 대장주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이해가 됐나요? 네, 이해가 됐다 하면 7번 한번 눌러볼까요? 네, 이해가 됐다 하면 7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CBDC가 이제 시장이 바뀌고 있고, 시장의 트렌드가 이제 한국 컴퓨터 지주 관련 테마주들이 아니라 이제 보안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대장이 될 수 있고, K사인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보안 대표에서 이제 CBDC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상승폭은 크지만, 앞으로는 뭐 SGA 솔루션즈라든지 그리고 또 드림시큐리티가 또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 또 대장이 바뀔 수도 있다. 왜냐면 영원한 대장이 없기 때문에. 메타버스만 딱 봐도 여러분들이 뭐가 대장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 새로운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는 맥스트라는 종목이 대장 역할을 했고요. 그러니까 CBDC 이 섹터도 앞으로 우리가 이제 꾸준하게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 섹터 안에서도 계속 대장이 바뀌고 있고, 예전에는 이 5종목이 순환매를 돌면서 대장 역할을 했다라면은 이제는 보안 관련 섹터가 CBDC에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될 3종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SJA와 SAA 솔루션즈는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한 종목을 묶었고요. 드림시큐리티까지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제 우리 계속해서 시장의 트렌드는 항상 선점을 하는 거고요. 이미 제가 메타버스도 저처럼 올해 상반기에 메타버스가 시장의 가장 대표 섹터가 될 거라고 계속해서 강조했고, CBDC도 마찬가지고요. 뭐 정책주라든지 시장의 트렌드를 저만큼 빠르게 선점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매니저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월달에 시장 안정을 찾고 있고, 제가 최근에 시장이 상승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오늘 코스닥 시장 아주 강력하게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8월 시장에 폭발적인 수익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MBN고드 사이트를 통해서, 네, 가입하는 방법이 가장 편하고요. 그리고 방이동은 여기 원클릭 서비스 연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보유 종목은 정의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지난 교육 보기에서 이런 교육 영상들도 올려놨는데, 이 교육도 나중에 유료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셔가지고 이 유료 강의를 빨리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VIP 전문 트레이더 양성 교육인데, 이게 1회고 이게 2회예요. 요것만 들으셔도 웬만한 전문가 뺨 때리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지금 이거 열려있을 때, 무료로 열려있을 때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선 공약주, 그리고 정책주,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와 선점 전략 늘 여러분들에게 교육하고 있으니까, 예, 빨리 오셔가지고 지금 이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월 시장 아주 자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고객센터 1588-0648로 문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CBDC 관련 종목들, 시장의 트렌드는 계속 바뀝니다. 또 그 안에서, 그 트렌드 안에서도 대장주는 계속 바뀌고요. 영원한 대장은 없고요. 주시장에는 영원한 승자와 영원한 패자도 없죠. 그래서 지금 K사인이 오늘은 또 대장 역할을 했는데, 그 보안 관련 섹터에서 CBDC 관련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봐야 될 종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만 너무 쫓지 마시고요. CBDC 쪽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종목에 편입해 두셔가지고 한번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입하신 분들 불러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마우스가 이게 무선인데 배터리가 없는지. 네, 미성님 오늘 가입하셨고요. 네, 미성님, 그리고 콩이만님, 네, 연장 가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콩이만님 신규 가입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신규. 그럼 아까 우리 미성님 가입하셨는데, 미성님, 몇 없었구나. 예, 콩이만님, 예, VIP 신규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8월 시장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주도 반등 심상치 않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강조했던 메타버스 섹터와 CBD 섹터가 또 정말 강력하게 반등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종목들 또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장비 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한번 관심있게 보시고 오늘 CBDC 관련해서 한번 정리해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에 큰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8월달에 시장이 저와 함께 차근차근 트렌드 선점하면서 수익을 챙겨 나가실 분들은 지금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교육 영상도 저게 거의 수천만원어치의 값어치를 하는 교육인데요. 네, 그 교육을 나중에 이제 유료로 바뀌기 전에 무료로 열려있을 때 빨리빨리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걸 만드시고 저랑 함께 계속해서 이제 8월달에 수익을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입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늦게까지 응원해주신 우리 VIP 회원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시장은 이제 안정을 찾고 있고 투심이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부터 종목 싸움입니다. 저와 함께 8월달도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